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9월 39번 삽입 문제인데요. 오답률이 4위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별표를 5개를 줬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너무너무너무 내용이 좋다. 그리고 구성도 좋다. 정말 구조도 좋고 내용도 좋은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혹시 안 풀어보신 분은 잠시 멈추고 꼼꼼하게 천천히 꼭 풀어보시고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제 질문에 대답을 좀 해주셔요. 1번. 자, 이 문제는요, 요 배경 지식이 만약에 없잖아요. 배경 지식이 없다 하면 이 문제는 저는 거의 풀기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존이잖아요. 생존 문제. 이게 무슨 문제죠? 그 다음 요 대니 보이셨습니까? 두 번째. 요 두 번째 요 대니 보이셨어요? 이게 첫 번째 이 의미가 뭐냐? 요거 의미. 그 다음에 역사가의 문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문제와 이 문제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너무너무 이 글이 어렵습니다. 역사가의 문제, 생존의 문제, 역사가의 문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글을 읽고 이거를 파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보세요. 요거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그렇죠. 생존하는 것이죠. 생존하는 것. 요거 뭐죠? 생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대조를 이뤘습니다.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 what has survived. 눈에 보이는 것과 what has not survived.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survived. 눈에 보이는 것,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은 것. 그렇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physical artifact가 되겠죠. 요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 그렇죠. 히스토리안의 역사가들의 해석이 되는 거죠. interpretation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유물이잖아요. 유물, 그 물리적 유물 그 자체를 여기서는 팩트로 본 겁니다. 팩트. 이 팩트가 이 역사가들의 해석이 들어가는 것, 역사가들의 해석, 이 해석, 이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미닝이 되는 거고, 요거는 한 가지의 무슨 형태? 물리적인 형태가 되고,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에비던스가. 근데 이 증거를 인간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 이게 중요해요. 이 글은 해석으로서 구성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 하신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제가 또 다 한 땀 한 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자, 방금 surviv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survive가 뭐라고요? 생존하는 것. 즉, 과거에 수천 년 동안 쭉 역경을 거쳐서 전쟁도 나고 지진도 나고 파괴도 되고 누가 훔쳐가기도 하고 또 달아가지고 썩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은 유물, 유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 서바이벌 때 이겁니다, 이거. 이게 파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질문 드리겠어요. 여기서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durability, 이게 뭡니까? 내구성인데, 이 내구성이라는 말이 곧 오래오래 살아남은 것. 이 survive에 오래오래 살아남은 것을 durability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엄청 어려웠습니다. 이 단어가. 다음 세 번째. significance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물론 중요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의미, meaning의 뜻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durability 이 단어가 너무너무 어려웠고요.
이거 survive란 것은 그래도 조금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웠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늘 강조했던 세 번째 심-림 이론. 자, 이거 보세요. 저는 어떻게 풀었는지 보세요. 요거 뭐죠? 제너럴 라운이죠. 이것도 제너럴 라운이죠. 자, 여기서 다시 또 설명을 여기서 하고 또 할게요. 그러면 역사가가 풀어야 할 문제예요. 이거는 유적이 살아남았잖아요. 유적이 살아남았어. 자, 세상에 존재하는 유적이 살아남은 게 많아요? 살아남지 못한 게 많아요? 이게 절대적으로 99.9999%죠. 이걸 0.0000001%잖아요. 이거를 근거로 인해서 사실을 찾아보고 해석을 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해석하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을 추론하고 사실을 추적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죠. 왜? 살아남지 못하는 것들에서는 감춰졌을 거 아니에요. 이건 드러났지만 이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에 편향이 생기는 거죠. 살아남는 것만 근거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남지 않은 수많은 문화적인 내용, 또 우리의 민중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썼던 물건들, 이런 것은 감춰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남은 것만 봤을 때 이런 편견이 생기는 문제예요. 이거는 살아남는 것,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기, 추론하기, 역사적인 평가를 하는 것에서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역사가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숙제가 바로 이것이다. 수많은 숙제가 바로 근거로 놓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 for도 굉장히 어려운 뜻인데요. 이 for도 굉장히 어려운 뜻이에요. 뭐뭐 때문이에요. 자, 살아남은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반드시 더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뭐보다? 살아남지 못한 것보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뒷문장에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 여기 보세요. 이게 뭐 아시죠?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집트 피라미드라고 뭐예요? 그렇죠. 살아남은 것. 왓이 보였죠. 이것이 have survived, 오랫동안 살아남았죠. 오랫동안 살아남은 것이죠. 여기 보죠. 역사적인 의미가 어때요? 자, 살아남은 것이요. 오랫동안 살아남은 거에 problem, 문제죠. 오랫동안 살아남은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같은 내용이죠. 단지 뭐만 다르죠? 이 유적이라는 구체적인 예가 나왔죠. 왜 구체적인 예가 나왔죠? 그렇죠. 이게 제너럴 라운이잖아요. 제너럴 라운. 이 의미를 잘 모를 거 아니야. 이 의미를. 그래서 역사적인 중요성은 오래 살아남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중요성은 오래 살아남은 것의 문제가 아니야. 역사가의 문제야. 이 말이잖아요. 지금 벗이 컨세션이잖아요. 이런 이집트 피라미드가 수천 년 동안 살아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살아있어요. 그러나 살아있지만, 눈에 물리적인 것이 살아있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오래 삼아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역사가의 문제라는 거죠. 왜? 살아남지 못한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구체적인 예가 이 왓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왔으니까 2번이 되는 거죠. 제너럴 라운이 나왔으니까 제너럴 라운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스페시픽이 나온다고 했죠? 어렵죠? 요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좀 줄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살아남은 것에 관한 것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evidence, 살아남은 것, what has survived가 중요하다 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의 그림, 이해예요. 여기서는 이해로 써서 좀 다시 설명할게요. 어떤 시대, 역사의 어떤 시대의 이해는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요? 다수의 source, 물리적인 source에서 나와요. 이거에 물리적인 것, 물리적인 것, 물리적인 것, 물리적인 것, 물리적인 것에서 나와요. 살아남은 물리적인 것. 그래서 살아남은 물리적인 에비던스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여기는요. 이집트 피라미드가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지만 역사적인 의미는 오래 살아남은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역사가가 해결해야 할 해석의 문제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뭐죠? 여기서부터가 그렇죠. 살아남지 못한 거 what has not survived에 관한 얘기죠. 이거에 관한 내용이 여기서부터 나왔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 이게 지금 현재 뭐예요? 림이죠. 림이 여기서 받은 거죠. 이렇게 이 녀석이 받은 거죠. 림 살아남지 못한 것. 여기 또 이 녀석이 림이죠. 이 녀석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블락 구조를 이뤘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다시 설명을 처음부터 드릴게요. 후원해 주신 케빈 906님, 하나 JS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한 땀 한 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배경 지식이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있었어야 되냐면, 배경 지식이 이거 있었어야 돼요. 없으면 못 풉니다. 어떠한 사실이 있어요. 이 사실이 있고 이거를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수많은 글이 있어요. 너무너무 배경 지식을 쌓았어야 돼요. 미리 알았어야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글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끝나고 다시 한번 체크하게요. 자, E.H. 카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가인데요. 역사란 무엇인가 1961년에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역사를 뭐라고 했냐면 있는 그대로를 아티팩트라고 하고 역사를 팩트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대화라고 했어요. 뭐와의 대화? 그렇죠. 현재와 과거의 역사가들의 역할, 역사가들의 해석이 중요하다. 현재에서 과거를 보는 그런 대화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요게 이제 배경 지식이 있었어야죠. 자, 이제 이 구조도 있으니까 공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경 지식 정말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epistemological 이게 뭐냐? 인식론적 회의주의인데요. 그냥 들어놓으세요. 애우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향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절대적인 사실은 없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사실들, 여기서 말하면 아티팩트도 우리 유물들이 반드시 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즉, 증거, 물리적인 증거가 생존했어요. 유물들이 생존했죠. 아주 극소수가 생존했죠. 그 녀석은 중요한 거와 등가가 아니다. 생존했다는 것, 증거가 생존했다는 것이 중요성하고 같은 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 역사적인 맥락과 문화는 어때요?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 유물이 나오면 이 유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컨텍스트들은 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그래서 사실 단독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맥락화해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글의 핵심은. 해석이 본질이다. 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유물에 숨어있는 컨텍스트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역사의 구성주의가 해석을 하는데 구성을 하는 거예요. 구성주의가 또 나옵니다. 자, 봅시다. 역사적인 의미는 구성이 돼요. 뭐에 의해서? 역사가들에 의해서. 뭘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실들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쭉 시간이 흐르면 재해석을. 처음에 이런 증거가 나왔을 때 해석을 좀 했다가 또 이런 증거가 나왔을 때 해석했다가 또 이걸 또 연결하고 또 새로운 유물이 나오면 또 이걸 해석하면서 또 리인터프리테이션을 또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역사는 구성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구성된다. 역사적인 지식은 객관적인 과거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아니에요. 객관적이 아니에요. 왜요?
그렇죠. 구성되잖아요. 그런 서사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나요? 그죠. 접근 가능한 증거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구성주의죠. 인간의 해석, 그 다음에 맥락적인 평가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예요. shape. 자, 이거는 뭐하고 일치하냐? 개념, 사상과 일치하는데, 요 유명한 사람이, 자, 역사의 사상에 관해서 이거를 썼는데,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 역사라는 것은 재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정하는 거예요. 과거를. 뭘 통해서? 과거의 사고를 계속해서 만들어요. 재정을 해요. 재정을. 증거를 통해서.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증거. 자, 뭘 강조하냐? 이 팩트 자체로만은 의미가 없어요. 해석이 없으면. 해석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요거 나피면 나큐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듣고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만 하면 됩니다. 애우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 텍스트, 지금 여기 지문은 강조하는 거예요. 제한. 한계를 말을 하고 있어요. 뭐를? 그렇죠. empiricism이 뭐예요? 증거주의. 그러니까 실증주의, 경험주의죠. 경험주의에서는 실험, 데이터 이런 게 중요했죠. 객관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의한 한계를 강조했고요. 뭘만 의존합니까? 관찰 가능한 증거, 그렇죠? 아티팩트죠. 이런 거 유물들. 그리고 이 생존 편향이 생긴다는 얘기가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존 편향이라는 게 뭐냐면 생존한 것만 가지고 증거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 생존하지 않은 99.9999%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만 하는 것만 우리가 편향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 멋진 말이죠. 생존 편향. 자, 그래서 이 생존 편향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말을 한 거고, 물론 이 글에서는 그게 이 바이어스가 안 나왔지만 속뜻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존 편향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냐? 생존 편향. 유물이 생존한 것만 가지고 증거 삼는 거는 편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게 존재하는 것, endure. 너무너무 오랜 기간 동안 endure, 견디고 인내해서 존재하는 것. 자, 피라미드 같은 것은 가려요. 뭐를? 많은 잊혀진 요소들을 가려요. 예를 들어서 파라오에 대해서, 파라오라는 아주 유명한 한 명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나머지 그럼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요소들은, 그런 평민들, 서민들이 써왔던 아트팩트는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하고 편향된 이해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주의자가 이제 어조가 어떠냐? 어조가 역사에서는 어떠냐면 이 하이데가 중요하죠. 여기 가도 너무 많이 여기 뭐예요? 해석학이에요. 해석학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해석학. 자, 해석학이라는 것은 의미라는 녀석은 어디서 나온다? 대화에서 나온다. 무슨 과거의 유물과 현재의 해석가들에 의한 대화. 아까 EH카 아까 말씀드렸죠. 대화의 의미가 대화에서 나온다. 그리고 뭘 거절하는 거예요? 순수한 이 파제티브 이건 실존주의 사람들인데요. 이 실존주의 사람들에 의해서 실증주의 이게 이제 실증주의 관점을 거절하는 거예요. 실증만 하는 것. 에비던스가 존재하야만이 그거가 된다라는 실증주의적 관점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는 해석주의 관점이에요. 해석.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correction, 모아놓은 거예요. 뭐를? 그렇죠. 계속 끊임없는 사실, disputable, 논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객관적인 사실이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자, 요약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존재 살아있어.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남은 증거, 과거로도 살아남은 증거가 가장 역사적으로 의미 있냐? 아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살아남은 증거가. 왜? 살아남았다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건 아니야. 살아남지 않은 것보다. 살아남지 않은 것이 더 의미 있어. 이 말이에요. 자, 역사가의 역할에서 나오는 거죠. 역사가의 역할은 팩트를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make sense of 그러한 이런 팩트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비난하죠. 뭐를? survivorship, 생존 바이어스. 아까 생존 바이어스를 비난하는 거예요. 어떤 경향성이에요? 살아남은 것, remain한 것, 남아있는 것, 그리고 뭘 무시하는 것?
잊혀진 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서바이버 바이어스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놓치셨겠지만 이 폼이라는 단어 이 글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놓치셨을 거예요. 이거 형식이죠, 형식. 형식은 뭐죠? 그렇죠. 여기서는 증거예요. 여기서는 증거를 쓰였어요. 형식, 어떤 형식, 형태, 구조, 어떤 구조물, 좀 정확하게 하면 구조물, 뭐 빌딩 이런 거, 피라미드 이런 거. 여기 물리적인 형태, 증거를 여기서 이렇게 쓰인 거예요. 빌딩, remain, 유적, 다큐멘트, 다수의 소스들, 페인팅, 리터처, 뭐 빌딩, 다른 아트팩트들, 생존한 것들. 자, 이집트 피라미드 생존했죠? 그 다음에 문제예요. 뭐예요? 이거 내구수. 자, 오래 살아남아서 생존한 것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이해가 돼. 이게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서바이벌 바이어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래오래 생존해왔다라는 것이 주는 문제가 있죠. 그것만 가지고 증거로 해석하면 안 된다. 거기에 잊혀진 수많은 것들, 이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생존 바이어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구성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오래 견뎌서 살아남은 것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거에는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 생존 편향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역사적인 사실 그 자체, 심지어 사실이 피라미드 같은 그런 아주 심지어 거대한 사실은 뭐다? 사실이에요, 그냥. 그죠? 그래서 단지 그건 뭐예요? 첫 단계라는 거예요. 첫 단계. 역사적인 공부, 연구의 첫 단계예요. 그냥 그 유물 자체는 첫 단계예요. 그것들이요, 사실들, 팩트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야죠. 거의 말을 안 해줘요. 그는 단순한 모은 거예요. 그냥 유적은 단순히 모은 거죠, 사실들을. 단지 스타팅 포인트예요, 역사적인 탐구에. 그리고 이건 완전히 로우 팩트죠. 쉽게 얘기하면 로우 팩트죠. 가공하지 않은 팩트. 그건 어때요? 불완전하죠. 역사적인 기록물에서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하고 편향되죠. 왜? 존재한 것 자체 때문에. 요 뒤로 쭉 고생해서 쭉 오랫동안 생존해 온 것을 향하는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왜곡이 생기죠. 존재한 것만 갖고 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거울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거울이 나왔다 칩시다. 그럼 이거는 사실은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이 쓴 거울인데 그 시대 때는 거울을 많이 썼나 보다라고 요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왜곡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뭐다? Survival bias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이해하는데 잠재적인 왜곡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역사가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발생했는지, 왜 그것이 나타났는지, 자, 생존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가려져 있잖아요, 의미는. 역사적인 의미에, 이 significant는 의미의 뜻이 쓰였어요, 여기서는. 자, 다양한 문화의 많은 부분이 어떻겠습니까?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해석적이고 구성적인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평가의 과정이 필요하고, 맥락화의 과정, 해석의 과정, 왜? 그들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감춰진 것을 하나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그런 서사예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증거에 접근 가능한 증거와 역사가의 시각에 의해서, 관점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성주의죠. 역사가의 관점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 자, 이건 어때요?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죠. 유동적인 그런 본질이 있죠. 역사는 동적인 그런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와 다양한 해석이 계속적으로 또 만들고 또 만들겠죠. 우리의 이해를, 과거에 대해서. 이게 구성주의죠. 역사는 뭐예요? 해석으로서의 역사죠. 또 살아남은 기록들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립이에요. 뭐 할 때까지 중립이에요? 평가되고 맥락상 위치되고 해석될 때까지는 이 팩트는 중립에 있는 상태예요. 의미가 없죠. 자, 상대적이에요. 역사의 상대주의죠. 자, 단 한 개의 해석도 절대적인 게 없어요. 새로운 증거가 이게 구성되는 나레이티브, 이게 뭔가 제가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 쓴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어떻게 오타를 쳤는지. 새로운 증거가 여기 reshape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또 만들어요. 뭐를? 이미 만들어진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구성해요. 이것도 구성주의죠. 자, 이 단어 나오면 멈춰야죠. 액티브한 역할을 해요. 역사가가. 자, 구성해요. 이야기를. 로우 팩트는 불충분해요. 자, 주관성, 다수성이죠. 역사적 지식에. 그 다음 잠정적이고 진화적인 특성이 있어요. 역사는. 그 상호작용해요. 과거와 현재. 자, 이해측하 아까 방금 배웠죠. 구성하는 거. 역사를 구성해요. 불완전한 소스로부터 역사를 구성해요. 구성주의 과정이 필요해요. 구성적인 과정이. 역사 기록에서. 그래서 팩트는 팩트인데 어디에서? 맥락 속의 팩트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물리적인 증거로부터 주관적이고 수정 가능한 역사적인 이해로 쉬프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만들고 해석하는 거예요. 과거를. 역사는 구성되죠. 기록되는 게 아니라. 정말 멋진 말이죠. 자, 해석이에요. 뭐가 아닌 보존이 아닌 해석이고, 해석이 해석 뭐 단지 생존한 것이 아닌, 이거 단지 생존 여기서는 팩트로 썼죠. 자, 돌이에요. 돌. 아티팩트 여기서는 돌로 보는 거예요. 돌에서 이야기로 시프트가 되는 거죠. 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렇게 어휘를 소속 집합으로 연결을 한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생존했다는 유물. 우리 눈에 물리적으로 생존해 온 유물이죠. 이 유물의 문제, 이게 뭐죠? 그죠? Survivor bias죠. 이 녀석이, 자,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근원이 어디 있냐? 근원. 토대가 어디 있느냐? 이거의 문제는 많은 역사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역사가들이 이거는 해결해야 할 문제, 해석의 문제다. 이해되셨나요? 왜요? 지금 살아있어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살아있는 유물이 반드시 훨씬 의미 있는 것은 아니야. 뭐보다? 보이지 않는 것, 사라져버린 것, 생존하지 못한 것보다 의미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생존하지 못한 것,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물리적으로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 얘기예요. 이거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역사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요. 자, 이해됐나요? 너무 어렵죠? 자,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역사가들은 증거를 사용하죠. 뭘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일어났던 것, 왜 그것이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트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증거가 왜 일어났는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일어났던 것이 왜 일어났는지 이렇게도 될 것 같아서 증거도 되지만 증거가 왜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의미적으로 안 맞죠.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왜 일어났는지,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이거는 뭐예요? 당연하죠. 증거. 이게 증거는 뭐 이건 물리적인 증거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증거.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학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역사학의 본질이 뭐예요? 그렇죠. 물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렇죠. 일어났던 것, 왜 일어났는지를, 그렇죠. 추적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역사학의 목적이죠. 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증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증거의 중요성이죠. 역사를 연구할 때 기본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유물, 증거를 가지고 일단 시작하는 거, 첫 단계로. 자, 이번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포 example. 건축 역사학에서 이러한 증거는 어떤 증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인 증거죠. 왜 발생했는지, 무엇이 발생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이러한 증거는 여기 나왔잖아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뭐에 관한? 그렇죠. 빌딩. 그 자체의 빌딩, 물리적인 형태, 그거의 유적, 물리적인 형태, 이런 물리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여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증거죠. 물리적 증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예를 들어준 거죠. 여기서 추상적인 개념이죠. 요거는 에비던스가 추상적이죠. 그래서 제너럴 나운이죠. 여기서는 제너럴 나운인데 요 제너럴 나운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뭘로? 스페시픽한 그런 example로 바뀐 거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증거로, 예시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2번에서 멈춰야 할 게 뭐죠, 여러분?
요 폼이죠, 폼. 여기 형식, 형태, 물리적, 이게 물리적, 한마디로 물리적이 생각된 거죠. 여기도 물리적이 생각된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여기서 이제 이런 형태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좀 오브젝티브, 좀 객관적, 오브젝티브, 객관성이 갖고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좀 더 발전하면 좋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우리의 이해. 자, 요 그림인데요. 어떤 시대, 역사의 어떤 시대에 대한 우리의 그림은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다수의 소스. 이게 뭐예요? 소스? 증거죠. 증거. 요 증거. 증거에서 나와요. 다수의 증거에는 뭐와 같은 painting, literature, deed, buildings 이런 아티팩트인데 그렇죠. 생존한 증거. 이게 중요한 거죠. 생존해 온 증거에 의해서.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남은 것에 있어서 역사를 이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 증거의 중요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자,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 문제를 다 볼게요. 이집트 피라미드는 살아남은 것, 괜찮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살아남은 것, 수천 년간 살아남은 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 지금 이 4번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이거 컨세션이니까. 요거죠, 요거. 역사적인 중요성, 역사적인 의미는 뭐가 아니라 오래오래 살아남은, 아주 오래오래 살아남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굉장히 오래오래 살아남은 것의 문제. 이게 뭐죠? survival bias죠. 이 문제가 아니라 뭐다? 그렇죠. 요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답이 2번에 들어가.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이게 what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위에서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은 것이 뭐예요? 요거죠. 오랫동안 살아남은 것.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그렇죠. 역사의 중요성은 바로 오래 삼았다라는, 오래 견뎌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요게 중요하다. 이게 생각된 거죠. 그래서 2번이 되는 게 이게 구체적인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매우 어렵죠. 자, 그래서 이 역사가의 해결해야 할 문제, 그렇죠? 여기가 지금 뭐가 빠졌어요? but 역사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게 빠진 거죠, 이게.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5번. 자, 이 빌딩. 자,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요 녀석을 요렇게 받았기 때문에 얘는 결속이 굉장히 강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거는 결속이 굉장히 강하지 못해요. 왜 강하지 못하냐면, 살아남은 것에서 살아남은 거, 이렇게 해서 결속이 강하게 됐다라고 심각하게 오해를 줄 수 있으나, 여기서부터의 시작되는 문제는 바로 오래오래 살아남았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얘기의 초점이 살아남지 못한 것, what has not survived에 대해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단이 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뭘 얘기하고 싶어요? 살아남지 못한 것이 더 중요하다를 얘기한 거예요. 살아남은 것의 문제. 이게 뭐예요? 살아남은 것의 문제. 이것을 이게 받은 거죠. 살아남은 것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역사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이건 결속이 강하게 됐어요. 여기는. 자, 이 빌딩은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의 한 부분, 이거와 연결이 돼 있지만 벗이에요, 벗. 수많은 이런 문화가 사라졌어요. 이것도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what, 그렇죠. has not survived에 관한 내용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 5번도 살아남지 못한 것에 대한 얘기고, 이것도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지 못한 것에 대한 얘기고, 이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게. 자, 이것도 뭐에 대한 얘기예요? 살아남지 못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데이도 또 어때요? 이 결속이 굉장히 강하게 됐어요. 이것이 뭐 이 빌딩이죠, 이 빌딩. 그리고 이 이집트 피라미드, 이게 결속이 너무 강하게 됐다는 것도 하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4, 5번은 이 6번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는 살아남는 것에 대한 문제, 역사가의 문제, 살아남는 것, 살아남지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앞에가 반드시 살아남는 거 A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고 살아남지 못하는 거 B에 관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살아남는 것 A에 관한 얘기고 이것도 A에 관한 증거, 물리적인 증거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살아남지 못한 것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전부 결속이 강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번까지 했죠? 자, 4번. 자, 4번 할 차례죠. 이집트 피라미드는 살아남았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았지만 역사적인 의미는 not just 단지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중요한 의미는 오랫동안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단순히 오래 버틴 것, 존재하는 것. 피라미드의 오랜 생존이 중요성이 아니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쓰면 서바이벌이 오래 살아남았다고 그래서 시그니피컨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죠. 자, 이러한 빌딩들은 자, 어떻다? 충분한 문화적인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적의 일부이지만 요 문화의 대부분은 사라졌죠. 이제 이해가 됐죠. 왜 사라졌죠, 여러분? 자, 일상적인 용품들, 유물들은 어땠을까? 다 사라졌죠. 나무로 만든 건 썩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나무 구조 같은 거. 그 다음 우리 말로 전해온 전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래라든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러한 자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졌겠죠. 왜요? 환경적으로 혹은 뭐 전쟁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누가 약탈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여기 뭐요? 이 빌딩이 역사적인 그런 팩트야. 그러나 그 팩트 그 자체만으로는 심지어 엄청난 팩트, 피라미드와 같은 그와 같은 엄청난 팩트이지만 이 팩트는 단지 첫 단계야. 역사적인 연구에서는 1단계야, 1단계. 초급 단계야. 어때요? 그렇죠. 이 팩트, 물리적인 증거. 이 팩트는 봐요. 피지컬한 증거죠. 증거. 에비던스가 되는 거죠. 아티팩트가 되는 거죠. 역사적인 팩트이지만 그 자체로 팩트는 심지어 피라미드 같은 엄청난 팩트 자체도 1단계다. 연구의 시작의 1단계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증거는 1단계다. 이 증거, 물리적인 증거의 한계다. 이거는 수동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죠. 자,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자,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팩트들이 평가되어지고 맥락 속에서 놓여져야 되고 해석되어져야 될 때까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거의 말해주지 않는다.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많이 말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비로소 많이 말을 할까요? 그렇죠. evaluate하고 맥락적으로 놓여지고 해석되어지면 if 되어지면 p 하면 많은 것 much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q 많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자, 팩트 하나만으로는 자, fact alone 이걸로는 어떻게 하다? insufficient 하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역사가의 역할이 나오고 해석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능동적이다 라는 거죠. 이 팩트는 수동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다음. 자, 다양한 역사가들이 다양한 가치를 어디다 두나요? 동일한 팩트에 하나의 팩트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는데 해석이 이렇게 1번으로 해석했다, 2번으로 해석했다, 3번으로 이렇게 쭉 역사에 대해서 쭉 어떻게 돼요? 컨스트럭트 되어지죠. 해석이. 이게 그래서 컨스트럭티비즘이죠. 컨스트럭티비즘 구성된다. 다양한 각각 역사가들은 각각 가치를 둔다. 어디에? 동일한 팩트에. 그래서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 또 여기 피라미드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 또 하나의 이런 구성을 만들면서 종합이 되겠죠.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 수정되고 변화시키겠죠.
존재했던 이론, 그죠? 그전에 존재했던 이거잖아요. 이 이론을 또 어떻게 한다? 그렇죠. 해석, 바꾸고 수정한다, 해석을 한다. 그전에 존재했던 이론이나 기존에 존재했던 해석을 바꾸거나 수정한다. 이 구성주의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 올라가서, 자, 요거를 공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죠. 자, 봅시다. 이것도 만들려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시간. 자, 봅시다. 존재해왔던 유물이죠. 이거 와서 존재하는 거, 유물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거는 하나가 what, 이제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What has been, 그렇죠. survived가 되겠죠. 즉, 뭐예요?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거 이제 정말 이제 해석 잘하겠죠. 생존했다는 것의 편향성이죠. 생존 편향이죠. 생존했다는 거 문제죠. 그럼 여기는 뭐 문제예요? 그렇죠. historians problem, 해결해야 할 문제죠. 누가 역사가들의 해석을 하고 역사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죠. 이거는 생존한 것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의 문제, 생존 편향은 역사가들이 해결해야 할 해석의 문제죠. 자, 빌딩님의 물리적인 것이 만질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컬처죠. 컬처는 어때요? 보이지 않잖아요. 생존했던 것 그 자체로는 어땠다? 그렇죠. 뭐가 필요해요? interpretation, 그 다음에 evaluation, 그 다음에 context가 필요하죠. 자, 수천 년 동안에 생존했어요. 그럼 여기는 has been lost, 잃어버리게 된 거죠. 현재까지 잃어버린 거고, durability,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아주 오랫동안 쭉 생존해 오는 것, 물리적인 생존에 관한 얘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의미, significance, 의미거나 meaning이 되겠죠. meaning. 자, 사실 그 자체는 1단계죠. 그게 어떻게 해요? 또 여기도 안 쓸게요. 시간 관계상. 자, evaluated in context, interpreted가 되는 거죠. 자, objective는 뭐예요? subjective가 되겠죠. 자, 물리적인 형태. 이것도 제가 이제 만들어낸 건데요. 물리적인 형태, 물리적인 증거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contextual 해석이 돼야죠. interpretation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같은 사실이요. 같은 팩트에는 뭐가 생겨요? 그렇죠. different. 다양한 뭐가 생겨요? 가치가 있었죠. 다양한 가치. 또 다양한 interpretation. 여기서는 해석이 가장 중요하니까 해석하기죠. 지금 이 글은. 자, 기존에 존재했던 이론이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기존에 존재했던 이론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여러분? 기존에 존재했던 이론이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바뀌고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지우고 갈게요. 자, modified 하거나 change 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theories가.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